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결혼 11년 차 여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쌍둥이 딸들을 키우고 있고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숨이 턱 막히실 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저의 넋두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두 분이서 전주에 있는 본가에 사셨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전주이고 어머님은 시집 오신 이후로 쭉 거기서 저희 남편의 도련님, 아주버님, 형님을 다 낳고 사셨는데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시아버님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이놈의 망할 형제들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며 장래 후 하나같이 잠수를 타버린 바람에 뜬금없이 셋째 자식이었던 저희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왔어요. 졸지에 저는 형님도 있고 큰아주버님도 계신데 혼자 등신처럼 홀로 남은 엄마를 경제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데려온 남편을 옆에서 얼척이 없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합가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음에도 모시고 싶음에도 형편이 안 되어 못 모시고 사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은 왜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며 저한테 통보식으로 한번 얘기하곤 시어머니를 모셔왔나 싶어서 우라통이 터지겠더라고요. 내가 배우자가 맞냐는 화가 터져나온 것이었죠. 장남이 무조건 시어머니를 맡아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식놈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돈 10,000원 한 장을 보태주려 하지 않는 건지 정말 속이 끓는 심정이었습니다. 딱 한 번 형님께서 저희 집에 자리 잡으신 어머님 보겠다며 와서는 음료수 박스 하나 놓고 간 게 이놈의 집구석 형제들에게 받은 전보였어요. 다들 잘난 직업 하나 없고 겨우 하루살이 새끼들처럼 살아가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천년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하자 있는 것들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랑 죽어도 같이 살기 싫다고 나랑 적어도 제대로 된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어뜯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이미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신 어머님이 다 듣고 계신 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싸움을 오래도록 하기에는 눈치 보였고 여기서 내쫓으면 말 그대로 다른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사셔야 하는 분이신데 제가 또 그 꼴을 보자니 죄책감이 괜히 들어 속이 불편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거절하지 못할 거란 제 인간성을 미리 파악한 남편이 무작정 데려온 시모였기에 합가는 곧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부지되며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합가를 하고 나서는 딸아이들을 포함해 저까지도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의 그 1년 동안 어머니께서는 적적해 죽은 맛이다 라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엄청 목을 매셨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나이가 드신 분께서 친구에 집착을 하시나 싶어서 처음엔 사람이 참 못나 보이기도 했는데 애들 등원시켰다가 저는 중간에 잠시 부업 겸 일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사무직 알바를 하다 점심이 막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더니만 매번 그때마다 누워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말동무가 필요하신 건가 싶었던 마음에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학가에서 불편해 죽겠다는 원망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와 잘이라도 지내야 아이들도 마음 편히 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며 시어머니를 곧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남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저는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니와 잘 융합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작 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란 놈이 지 엄마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먼저 다가가서 어머님, 주변에 경로당 노인분들 모임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라며 말을 거면 시어머니는 적적해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꼭 거절을 하셨어요. 속을 모르겠을 정도로 거절을 하고서는 한다는 말이 니네 엄마는 뭐하고 사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보신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도시로 올라와 놓고 보니 가까이 살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궁금해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있어도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었는지라 연금 조금씩 받으시면서 두 분이서 각자 경비일과 식당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일을 하시진 않는 파트타임 근무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웬만하면 제가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왕 시어머니도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밥이라도 집에서 양껏 차려드려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시간이 되면 평일 저녁에 다 같이 집으로 모여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번호를 따가셨어요. 남편이 혹시 모른다면서 합가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카톡이 되는 스마트폰까지 새로 구매를 해드리곤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도는 카톡이 있어요? 있으면 나를 추가해봐요. 라면서 연락처를 따가시더니 급기야 그 후로는 어딜 나갈 채비를 하시곤 사돈 만나러 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두 분이서 이렇게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지셨다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어디냐 심정이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그 시기에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또래 어른을 만나면 친구가 되곤 하셨던 나름 인기쟁이 어르신이었는지라 저는 저대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인싸기질 있는 분이시구나 라면서 좀 놀래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생각을 알아채고야 말았죠. 평소 마을버스를 타고는 한강 쪽으로 나들이를 자주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늘 주변에 같이 갈 친구 여러 명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밖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같이 나가시는 걸 또 목격하기도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며 핸드폰을 두고 나가신 겁니다. 이걸 가져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혹여나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진 않으실까 싶어 핸드폰을 준 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폰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언니 어디세요? 저 지금 다 와가요. 가서 뭘 사놓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또 만나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호칭을 부르는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핸드폰으로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폰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전화를 심으로 알고서 받은 엄마의 목소리가 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사놨어야 했는데 괜히 물어봐서 전화를 하시게끔 했네요. 라고 하며 말끝을 흐리시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어쩔 줄 모르는 잦은 탄식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뭔가 약점이 잡혀서는 겨우 질문 하나 한 걸 가지고 전화까지 하게 만들었다면서 쩔쩔매는 엄마의 목소리를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라면서 바로 물어 따졌는데 엄마는 역시나 제게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아이고 너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나이엔 다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핸드폰을 놓아두고 내내 엄마와의 말과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뒤늦게야 본인 핸드폰을 찾겠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온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핸드폰만 쥐어들고는 저를 한번 보고 곧장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서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가 뭘 하며 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따라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 후 코로나가 터져버린 바람에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 방법이 없어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시어머니는 아이 외출은커녕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노인분들 조심시키자는 경계령 같은 게 떨어져서 모두가 다 집안에 있는 어른들의 외출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집에서 주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은 제가 마스크 끼고 나가서 장을 보거나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리곤 했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안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늘 카톡으로 메시지만 주고받느라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하고 사셨습니다. 이건 뭐 중딩 사춘기에 말 안 듣는 딸 하나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 나오시길래 깨이긴 하셨나 싶어서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누운 채로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눈이 좋지 못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연락하기 즐거워 핸드폰을 못 놓고 계시나 싶더군요. 그럼에도 제 알바가 아니고 자식인 남편이 어련히 챙기시겠지 싶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주의 깊게 들을 분도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두문분출하던 어머님이 올 초부터 다시 밖을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간 너무 답답하다면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동네 산책에서 한강 산책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올 초 또래 어머님 두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님과 함께 밖을 나가시더군요. 저도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냥 어머님을 가지 말라며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줄곧 마스크를 잘 쓰기도 했으니 다 괜찮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5월이 되도록 연초부터는 더 작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시어머니가 외출을 감행하셨고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어머님 주변 분들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사람이 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지인분들은 하나같이 잊을만 하면 배를 누르시곤 집안에 들어와서 우르르 현관에 몰려 계시다 어머님이 나서면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마치 일진이게 일진인데 나이만 60이 넘어서 할머니 일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으니 상상하면 기분이 상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외출한다고 본인 방에서 막 준비를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애들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안부 문자만 주고받아 왔었는데 웬일로 연락이 와서는 너희 시어머니 간수 좀 똑바로 잘하면 안 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네 엄마가 요새 또 네 시엄마한테 불려나가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 그 옆에 내가 허구한 날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하고 사오라고 하고 사돈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네 엄마를 무슨 시중드는 한우로 하는 거야 뭐야. 라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알겠다고 진정부터 시켜드린 채 전화를 끊곤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 둔다는 아버지 말에 문득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엄마가 언니라 시모를 부르면서 뭘 사가야 하냐고 그리고 전화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던 그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하셨던 것이 말입니다. 혹 우리 엄마가 그때 시모한테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말처럼 시중이라도 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갑자기 뒷골이 확 땡겼어요. 시어머니 방에 가보니 어머님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셨고 꼼꼼하게 마스크도 쓴 채로 나 나갔다 온다 라며 나가시는데 제가 어디를 가시냐고 누구를 만나시냐고 물어보니 내가 친구들 말고 만나는 사람이 또 어딨냐 그냥 놀러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라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불이 났게 그와 동시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참 벨이 울리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딜 가시는 중인지 주변에서 버스 안내방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엄마 지금 한강 가는 길이야? 라고 물어보니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가 말하셨니? 라면서 당황하셨고요. 전 또 설마 싶어서 엄마, 요즘 시간이 많은가 봐? 시어머니가 부르는 족족 이렇게 다 나가는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짜증이 섞여 답답하다며 화를 내자 엄만 괜찮아.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지 뭐. 이만 끊자. 엄마 다 왔다. 나는 말과 함께 후딱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버스 방송에서는 역시나 제가 아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그 한강 정류장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너무 주제넘게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한 상상력으로 우리 엄마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요즘 한강 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한강만 떠올리면 찝찝한 사건에 기분이 더럽고 불쾌해 죽겠는데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화가 너무 심상찮게 느껴지기도 했고 엄마 목소리가 마냥 개운하거나 한강 나들이 가는 사람 마냥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진짜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내미인 제가 나서버렸습니다. 무작정 두 분이서 만날 거라 생각되는 곳으로 그냥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그 한강 정류장으로 멋모르고 따라 나서본 것이었죠. 혹여나 버스에서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택시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두 분의 어머님들이 다 서로 얘기하기 바빠 죽겠다며 수다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를 않더군요. 에라 모르겠다면서 혼자 성격까지 쓰고서는 빠르게 따라잡은 시어머니 일행의 뒤를 바짝 쫓아 같은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전화로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일행은 무슨 일에서인지 아직도 도착을 하려면 20분은 적어도 더 남아 있었고요. 혼자 기다리고 계신 엄마가 걱정되는 와중에 왜 엄마는 혼자서 바보처럼 그리 일찍 도착을 해서는 매번 먼저 시어머니를 기다리시는 건가 싶어서 분통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버스에서 내리는 시어머니 일행이 저희 엄마를 맞이하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자맹이고 뭐고 쓰고 있던 선캡을 화가 난다며 던져버릴 뻔했어요. 글쎄 시모가 누가 봐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언니 하며 부르는 저희 엄마를 본체만 채 하며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저희 엄마는 그걸 또 미안하다는 식으로 쭈뼛거리시며 그 일행이 뒤를 따르시더라고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내 자식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걸 목격한 처절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행넷을 따라 나서는데 쫄래쫄래 앞서가는 건 여전히 시어머니와 그 주변 두 아주머니셨고 저희 엄마는 기껏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기도 오래 기다렸을 텐데 누구 하나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은 해보지도 못한 채 뒤에서 따라가고 계셨고 급기야 공원 안에 들어가면 넓은 잔디공원 한가운데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남은 일행들은 잔디가 아닌 벤치가 있는 의자 쪽에 가시더니만 저희 엄마 혼자서 호다닥 뛰어 편의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글쎄 저희 엄마가 직접 계산을 했는지 봉지 안에 가득 맥주캔이랑 간식거리를 들고서 시모 일행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절했던 나머지 속이 답답하다며 저도 모르게 엄마의 뒤를 쫓았습니다. 엄마는 일행 앞에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는 그 노인네들한테 맥주캔을 따주며 앞에 놓았고 이내 자신도 한잔 하려는 것을 시모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안 되지. 나중에 이거 다 치고 가야 하는데 같이 술 먹고 뻗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너 안 데리고 갈 건데? 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뭐가 웃긴지 일행들이 쳐웃는데 확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드세요. 라면서 별다른 대꾸도 못한 채 시모 말에 그냥 수긍을 하곤 멀찌감치 혼자 앉으려 하는데 제가 그 모습에 아니 우리 엄마가 지들 쫄따구라는 거야 뭐야? 이 할망구들이 정신머리가 나갔나? 돈 계산은 하고 얻어 처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앞에 두고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라며 다가가 대뜸 처먹고 있던 맥주캔을 뺏어다 시모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빈캔을 옆에 있던 일행 아줌마한테 던져버리자 그게 어깨를 맞고 땅바닥에 튕겨져 나가 요란스러운 깡통 소리를 내는데 그 시각에 있던 젊은이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당황해서 맥주를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닦아내며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며 어찌 찾아온지만 묻다가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버릇처럼 무례할 정도로 우리 여기 있다고 네가 꼰지른 거야? 라며 저희 엄마를 향해 화를 내는데 제가 그만 꼭지가 돌아서는 시모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한강으로 말입니다. 물가로 들어가는 길이 그 방면에서는 없었는데도 시모는 물에 빠뜨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네 사돈인 걸 알면서도 예의를 밥 말아먹고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멱살을 놓치지 않은 채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끌고 걸어갔어요. 자전거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옆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무섭도록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길가로 나갔다가 사고도 날 뻔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시모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고서는 시모가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부터 하기 시작했고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살려달래요. 내가 죽일 생각인 건 알고 있긴 한가 보죠. 라며 대꾸를 하자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봐줘. 라면서 결국 자기 잘못이 뭔지는 말하지 않고 봐달라는 아픔만 떨더라고요. 결국 저는 자전거 도로를 지나치자마자 아래에 있는 배 선착장인지 먼 흰다리가 있길래 그리로 끌고 가다 말고 급기야 시모의 머리를 한강 물쪽으로 처박아 버렸고 시모는 다행히 물 안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한강물이 제법 차 보이긴 한 건지 아유 며느라 내가 좀 얻어먹겠다고 한 건데 생각이 짧았다. 라면서 진절머리를 치며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뒤에서 아줌마는 이미 도망가고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언제부터 친했다고 저희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말려보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데 진짜 싸그리 다 물에 빠뜨리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시모는 완전히 맥주에 얼굴이 젖은 채로 한강 공원에 있는 아리스물로 세수를 하고선 홀딱 젖은 생쥐꼴로 옆에서 뒤늦게야 도와주는 척을 하며 부축하는 지인의 도움도 뿌리친 채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마저 엄마를 챙긴다고 따로 밥을 사드리고선 대화를 좀 하다 친정집에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간 시무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밖으로 불러내 돈을 쓰게 하고 뭘 사달라고 급기야
자기가 사귄 서울 친구 앞에서 사돈을 잡는 척 해대면서 자기 기강을 세우고 센 척을 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사돈을 이렇게 부려먹고 살아 라는 척을 해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희 엄마를 더 모질게 하냐 대하듯 하고 시중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저는 더욱 열이 받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심호방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혼자 살다 뒤질년을 데려와 보살펴줬더니만 내 엄마한테 감히 그딴 짓을 하고 살았어? 라면서 시모의 방 안에 있는 몇 없는 가구들을 우리 딸들 교육시킬 때 쓰던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와서는 때려 부수며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고요. 시모의 입에서 절대로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각서를 받아낼 때까지 정말 정신나간 년마냥 시모 방의 벽지까지 뜯어버렸어요. 저의 경기에 소름이 돋는 걸 떠나 거의 겁에 질려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던 시모는 이러다 자신이 쫓겨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약속하란 말에 약속을, 각서 쓰란 말에 바로 각서를 쓰면서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알아서 방을 치우던지 내버려 두고 살던지 알아서 짜져 있으란 말을 하곤 시모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시모는 오줌도 안 마려운지 방 밖으로 감히 나와보지도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자진해서 갇혀 있었고 지금까지도 가족들 눈 피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옆편네 제 눈치 보느라 그 좋아하는 TV도 제대로 못 본 채로 있고 제가 핸드폰을 뺏어버린 바람에 연락도 누구랑 못한 채로 혼자 거의 돛 닦는 듯이 방에 처박혀 있어요. 저희 딸들은 할머니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냐고 하는데 전 시모 들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며 일부러 거실에서 큰 소리로 시모를 욕보이고 있으며 남편도 어머니 요즘 괜찮으시냐며 퇴근하면 괜히 방 밖에서 노크하고 문 열라 하며 시모를 찾는데 제가 일부러 내버려둬 혼자 있고 싶겠지 그래야 할걸? 라면서 나오지 말라며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전 이 생활을 오래가 갈 때까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정말로 시모가 저와 사는 게 괴롭다면서 머리라도 깎아서 절에라도 들어가게 바라는 심정으로 내 엄마한테 함부로 한 짓거리를 되갚아주기 위해 시모를 더욱 독하게 따돌리고 무시하며 살 거예요. 저러다 입에 거미줄이라도 쳐서 평생 입도 못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